24년 12월 셋째 주 중대재해 사례입니다. 24년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 18분경 경북 예천군 도로 개선공사 현장에서 정차된 롤러 하부에 들어가 정비를 하던 중 롤러가 움직이면서 깔려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건설기계 정비 또는 점검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바퀴에는 고인목을 설치하여 갑작스런 주행을 방지토록 하고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24년 12월 13일 금요일 오후 4시 25분경 인천시 부평구 통신선 매립공사 현장에서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부딪히고 걸려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건설기계 운행 통로에는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별도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유도 통제원을 배치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24년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 57분경 경기도 평택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하던 중 고소작업대와 문틀 사이에 끼어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고소작업대 이동 동선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이동할 경우에는 탑승 상태 운전을 금지토록 하며 문틀 등 좁은 공간 이동 시에는 반드시 지게차 등 하역 운반 기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24년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12시 20분경 서울시 동대문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설계단 이동하던 중 약 1.5m 아래 측면 담부로 떨어져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높이 1m 이상 계단은 떨어짐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안전난간을 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동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동하여야 합니다. 24년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12분경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어스앵커 강선 인장 작업을 하던 중 지지대가 떨어지고 맞아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어스앵커란 흑마기지 보공을 집안에 장착하고 치마를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대책 방안은 흑마기지 보공 부재는 견영, 부식, 용접불량 등 위험 요인이 많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전 검수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교체,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4년 12월 12일 목요일 오후 7시 37분경 충남 당진시 제철소에서 가스배관 누출 확인 작업을 하던 중 누출된 가스에 중독되어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유해가스 배관 정비 작업을 할 경우에는 질식, 중독, 폭발 등 각종 위험 요인과 대책 방안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육토록 하며 작업 전 급배기 시설 설치 후 유해가스를 측정토록 하고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안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24년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6시 31분경 전북 부안군 알루미늄 합금 제조 사업장에서 후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 운반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통제토록 하고 작업 지휘자와 유도원을 배치한 상태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지게차에는 후진 경보 알림 센서와 후방 감시 카메라 등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4년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9시 15분경 경기도 김포시 수소생산시설 사업장에서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로 제품을 확인하던 중 약 4m 아래로 떨어져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고소작업대를 활용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몸이 작업대를 벗어난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대고리를 고소작업대 난간 등 견고한 구조물에 체결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안전대고리 체결 상태를 집중 관리하여야 합니다.
24년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9시 40분경 경기도 광주시 탐방로에서 전도목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벌도목에 깔려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벌도목이 다른 나무에 걸려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나무 밑에서는 작업을 금지토록 하고 낙하물 위험 요인을 제거한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4년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8시 27분경 경기도 오산시 주차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탑승한 상태로 이동하던 중 고소작업대 난간과 철골 사이에 끼어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고소작업대를 이동할 경우에는 바닥과 상부, 요철 또는 장애물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로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다음 이동하여야 합니다. 24년 12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 17분경 전남 고흥군 농산물 보관창고에서 톰백이 무너지면서 지게차와 톰백 사이에서 대기하던 근로자가 깔려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적재해놓은 톤백 등 중량물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철제 선반을 설치하거나 지지대 또는 지지로프를 체결하여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적재물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상태로 대기 또는 작업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24년 12월 18일 수요일 오후 4시 55분경 울산시 동구조선소 현장에서 안전난간 사이로 달줄로 세책제를 내리던 중 약 12m 아래로 떨어져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떨어질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견고한 구조물 또는 별도 안전대 거리 설비에 안전대고리를 체결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하며 중량물의 형상과 중량에 맞는 운반 장비를 사용토록 하고 관리감독자는 안전대 고리 체결 상태와 하부 통제를 집중 관리하여야 합니다. 24년 11월 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경 전북 김제시 식료품 제조 공장에서 천장 타공 작업 후 사다리로 내려오던 중 약 2m 아래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2월 19일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떨어질 위험이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비계 또는 고소작업대를 설치, 활용하도록 하며 협소한 공간 등 비계 또는 고소작업대 설치, 활용이 불가피한 장소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다리 사용 시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넘어짐 방지 조치와 2인 1조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24년 12월 19일 목요일 오후 12시 13분경 경기도 부천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해체된 거푸집 자재를 정리하던 중 떨어지는 낙하물에 맞아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해체 작업 후 자재 정리 작업을 하기 전 상부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낙하물 유무를 사전에 확인토록 하고 낙하물 위험 요인이 제거된 다음 작업이 진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24년 12월 17일 화요일 오후 5시 30분경 경기도 광주시 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 배관 작업을 하던 중 약 2m 아래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2월 18일 안타깝게 사망한 사례입니다. 대책 방안은 떨어질 위험이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비계 또는 고소작업대를 설치, 활용하도록 하며 협소한 공간 등 비계 또는 고소작업대 설치, 활용이 불가피한 장소에서만 사다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다리 사용 시 근로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넘어짐 방지 조치와 2인 1조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겨울철 한파로 발생할 수 있는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설명드립니다. 한랭질환 예방 필수 3대 수칙입니다. 첫째, 한파를 막을 수 있는 따뜻한 옷. 둘째, 수시로 마실 수 있는 따뜻한 물. 셋째, 한파로부터 쉴 수 있는 따뜻한 쉼터. 3대 필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세요. 체온이 35도씨 이하로 떨어지고 동공이 확장되며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을 경우 지체하지 마시고 119 구조 요청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한랭질환 가이드를 17개국 언어로 번역한 자료입니다. 사업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세요.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나라랜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자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화 여자대학교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최근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며 한랭질환 주의보가 켜졌습니다. 이 한랭질환 겨울철 흔하고 평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때로는 응급처치가 즉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한랭질환에는 저체온증과 동상, 동창이 있는데요. 저체온증은 신부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몸 떨림과 피로감, 창란, 어눌한 말투와 기억상실, 졸림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유아의 경우에는 빨갛고 차가워지는 피부, 축 처지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 동상은 강한 한파에 노출되면서 피부 및 피하 조직이 동결되면서 손상되는 것인데요. 주로 코, 귀, 뺨, 턱이나 손가락, 발가락 등에서 나타납니다. 피부색이 점차 흰색이나 누런 회색으로 변하다가 촉감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지고 피부 감각이 저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창은 다습하고 가벼운 추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말초의 혈류 장애로 인한 피부와 피부 조직의 염증 반응을 말합니다. 추위에 노출된 후 피부가 가려울 때 흔히 동상에 걸렸다고들 하는데 실제로는 이 동창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국소 부위에 가려움이 있고 따뜻한 곳으로 가면 가려움이 더욱 심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울철 흔히 발생하는 한랭질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체온증에서 중요한 것은 의식 저하로 몸이 차가워지며 의식이 처지는 경우 빠르게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병원에 오기 전까지 가능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의식이 명료할 경우 달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동상이나 동창이 의심될 때는 젖은 옷은 제거하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은 후 바람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응급처치 후에도 촉감이나 피부색 등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응급실을 방문해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체온 유지, 혈액순환 등의 신체 능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기 쉬운 노인, 영유아, 기저질환자는 저체온증이나 동상, 동창이 의심될 경우 주저앉고 응급실을 찾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강추위 속 우리의 몸도 추위에 대비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 한랭질환 겨울철 흔한 질환이라고 방치하시기보다는요. 적절한 응급처치로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변화의 시작 이화의료원이었습니다.